네, 안녕하세요. 서 작가입니다. 이제 오늘은 실존주의에 대해서 조금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오늘은 이제 간략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책을 보면 목차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앞에 조금 책을 들어가기 위해서 설명하는 그 정도의 수준만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제가 되게 좋은 책이 있었어요. 이제 기독교 인문 시리즈긴 한데, 이제 키에르 케고르의 실존 사상과 현대인의 자아 이해라는 이 책이 제가 사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걸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부분 보면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나눌 거 있으면 이 책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실존주의를 한번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뒤에서 누군가 쫓아와요.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른 겁니다. 근데 정말 갈 곳이 없는 딱 막다른 골목 벽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렵게 하기보다는 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게 실존주의의 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태어나서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난 왜 태어났을까? 난 어디서 왔지? 내 삶의 의미는 뭘까? 뭐 그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그걸 존재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 같은 거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우리는 던져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그게 바로 실존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워요. 그런데 이제 조금 들어가다 보면 어려운 말들도 많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실존주의 하면은 장폴 사르트르가 가장 유명하긴 해요. 근데 저는 사르트르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알베르 까미 책을 좀 오히려 더 많이 읽었고, 이 사르트르하고 까미가 이제 처음에 실존주의라는 어떤 거에 의해서 같이 갔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둘이 결별을 하죠. 근데 이제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알던 언니가 사르트르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그때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옛날에 그 시청 옆에 그 프랑스 그때 당시에 문화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이유는 이제 재정난 때문에 이제 프랑스가 아무래도 많이 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지금 마크롱이 되고 나서 긴축 재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원이 진짜 좋았거든요. 외국 작가들도 많이 오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방도 주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했지만 또 한국인 중에서도 그 프랑스 문화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토론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난 분이셨는데 그 사르트르를 전공하신 언니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야 사르트르 그 사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웃은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사르트르는 그 동거녀 마담 보부아르 부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페미니즘, 그러니까 제2의 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할 때 이제 말씀드릴 거고 또 사르트르 하면 유명한 게 그 노벨 문학상을 거부를 했죠. 작가는 도구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실존주의 그 철학을 왠지 모르게 조금 싫더라고요. 구토 같은 것도 좀 구토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알베르 까미 같은 경우에는 이 실존 사상이라고 해도 인간의 글쎄 뭐랄까 인간의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그 까미가 쓴 아프리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실존주의를 좀 깊이
만나게 됐거든요. 특히 알베르 까미 책을. 근데 이제 제 속에 그때 슬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더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그 문장 하나하나를 읽고 제가 너무 그게 제 가슴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한이라고 하잖아요. 그 한하고 진짜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불을 덮고 정말 울었던 그 인간의 실존의 그 아픔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쓰는 사람이 알베르 까미예요. 근데 사르트르는 제가 그 사람을 뭐 자세히 연구하진 못했지만 그 언니의 이야기하면 인간의 그 어떤 감성보다는 인간의 그 본질의 그 처한 상황을 굉장히 메스껍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언니 말이 메스껍게 표현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알베르 까미 책을 좀 많이 읽었고,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감성적이라기보단 굉장히 인간의 그 처한 현실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문장들이 힘이 많아요. 근데 결국 그 실존이라는 거는 신과는 단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삶에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찾아야 될 걸 찾겠어. 그 메르소라고 하거든요. 주인공이 메르소예요. 이제 메르소가 평범한 사람인데 너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자각이 없어. 그냥 뭔가 무뎠어.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그 말이라는 자기 연인하고 해변가에 갔다가 그 너무나 그 눈부신 햇살로 인해서 그 신경이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마비되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럼으로써 인간에 있는 그 폭력성이 자극화돼 가지고요. 결국 어떤 권총을 여러 벌 쏴게 되죠. 그래서 아랍인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가진 문제들, 왜 어머니 장례식에는 울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2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다 단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자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은 나의 인생에서 내가 가진 부조리한 어떤 상황에서 너는 개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내 삶에 있는 여기서 내 자신이 나를 자각하고 내가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제 실존주의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앙가주망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걸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은 우리가 던져졌어요. 골목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서 나를 쫓아오는 그 사람과 싸우든지 죽을 때까지 싸우든지 아니면 죽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먼저 인간이 뭔지는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존재로는 아니에요. 그냥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신론, 무신론인지는 몰라요. 어쩌면 그 속에서 이제 아예 그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처럼.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조차를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던져졌기 때문에 허무주의는 인간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독려하죠. 그러니까 독려라기보다 자살을 굉장히 자살 같은 어떤 그런 거에 인간의 그런 생명을 맡기지만 여기는 그렇진 않아요. 실존주의는. 그래서 먼저 존재하니까 선택하자.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있어요. 내가 이 삶을 누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그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자. 그것이 바로 참여하자. 근데 거기가 이제 참여로 들어가는 게 앙가주멍이라고 그래요. 프랑스어로. 이제 거기 참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르트르나 알베르 까미아 같은 그런 이제 무신론에 좀 가깝죠. 무신론 쪽 실존주의도 있지만 여기 이제 키에르케고르 같은 분도 있어요. 이 사람의 사상도 굉장히
파고 들어가면 되게 복잡을 한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거냐 저거냐 하나만 선택을 하자. 이런 책도 쓰셨어요. 이거다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택, 책임,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그거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책임을 안 지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르시스트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나르시스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자유에 대해 책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변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막다른 골목 부조리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압쉬드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로 압쉬드.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부조리한 어떤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부조리를 자신만이 절대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조리하니까 내가 이 세상을 번역시킬게 라는 게 공산주의고, 실존주의는 우리 같이 무언가에 참여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자는 게 바로 실존주의인 겁니다.